뭐 우원식 의장도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일각의 관측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주말이 지나면서 조기 대선도 본격적인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대선일이 언제가 될 것인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 공고할 전망인데 지금 뭐 6월 3일이 좀 유력하다 뭐 이런 관측인 거죠? 그렇죠. 예. 아마 6월 3일이 유력할 것으로 보이고 확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6월 3일이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네. 아마 6월 3일이 대선일로 확정이 되면 후보 등록일이 아마 5월 11일이나 12일 정도가 될 것이고 선거운동 기간도 5월 11일, 12일 정도부터는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일정상으로 본다면 사실상 4월 내에는 양 당이 공이 대선 후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경선을 거쳐서 후보를 지금 선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정상 굉장히 촉박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 정도의 대선일이 6월 3일로 확실하게 공고가 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양당에서 대선 경선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일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날 뭐 수능 모의 평가도 겹친다고 해서 뭐 무슨 일정을 좀 조정을 하든 어쨌든 6월 3일 안에는 어떤 날짜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근데 선거 체제를 먼저 꾸린 게 국민의힘입니다. 보니까 저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 경선을 관리하는 선관위를 구성을 했더라고요. 일단 선관위원장 5선의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맡았고요. 대선을 이끌 지도부는 뭐 권영세, 권성동 두 분의 투톱 체제를 재신임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일단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먼저 선관위를 꾸렸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또 투톱 체제를 재신임했다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국민의힘에서 저희가 선관위를 구성했습니다. 예. 이걸 보고서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이 먼저 이게 선관위를 구성하고 대선 체제에 돌입했다 이런 이제 기사들도 일부 있는데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선관위를 먼저 꾸렸다고 해서 저희 국민의힘이 먼저 이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제까지 민주당에서는 공공연히 이재명 대표를 탑으로 하는 이 대선을 준비했다. 조기 대선 플랜까지 이제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2월 초에 그 정책위 의장,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대선 정책을 좀 내놔봐라.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사실 마련을 해왔는데 며칠 전에 그 민주당의 사무총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 게 민주당은 이렇게 조기 대선을 준비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은 도대체 왜 하시는 건지 우리는 한 적이 없고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뭐 잘한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너무 이제 국민이 보시기에 아무도 믿지 않을 그런 거짓말을 왜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네. 어쨌든 57일이 남았습니다, 오늘. 그러면 저희가 지금 선관위를 꾸려도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경선을 또 치러야 되고 아까 부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4월 말 정도, 그러니까 5월 초까지는 이제 경선으로 저희가 후보를 뽑아야 되는 그런 촉박한 그런 시일이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이제 선관위를 구성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와 그리고 또 권영세 저희가 비대위원장에 대한 재신임을 했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까지 탄핵 전국 속에서도 당이 이제 쪼개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좀 안정감을 주게 잡아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재신임을 하고 이 짧은 시간에 선거를 좀 준비하려고 한다.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부위원장님, 네. 그 사실상 조기 대선을 민주당이 준비를 했나요? 글쎄요, 저는 뭐 조기 대선을 준비했는지는 네. 잘 모르겠는데 그걸 뭐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사실상 뭐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 행보를 벌인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탄핵 선고가 나는 그날까지 사실 국민과 함께 불안함에 또 그리고 인용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또 긴장 상태에서 그 탄핵 선고 인용 결정을 들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상 이제야 조기 대선 군명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도 먼저 선관위원장을 뭐 선출하고 이런 모습들은 뭐 정당이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국민들 보시기에는 일의 선우가 좀 바뀐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말씀이냐면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내부적으로 과연 우리가 후보를 낼 자격이 있냐 이런 또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국민들도 냉정하게 그렇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연 국민의힘이 탄핵된 대통령을 또 한 번 배출했는데 이번
이번 대선에서 후보를 내는 것이 어떤 명분으로 낼 것이냐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국민들께 정치는 명분이기 때문에 어떤 명분으로 다시 나서는지에서 대해서 좀 더 설득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일단 선관위원장부터 선출하고 보는 것 자체는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는 선우가 뒤바뀐 것 아닌가 생각하실 것 같고 지도부를 뭐 박수로 재신임했다 이런 보도는 저도 봤는데요. 글쎄요, 뭐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부를 다시 뽑고 이러기에는 경황이 없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또 일견 이해는 되지만 네네. 국민 눈높이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원래 인사라는 것 그리고 인물이 바뀐다는 것 자체가 새롭게 변화한다라는 것의 상징이 되거든요. 그러한 상징이나 어떤 그런 신용조차도 하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도부가 다시 재신임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민들께 어떻게 달라질 건지에 대해서는 좀 보여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나 아쉬움이 듭니다. 예, 함대위원님 그런 가운데 지금 보수 잠룡들 이른바 국민의힘 쪽에 움직임도 활발해졌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사실상 대선 출마 지금 시사한 상태고 안철수 의원은 내일 출마 선언한다고 하고요. 한동훈 전 대표 캠프 사무실 가계약했다 여의도 일대 소식도 들리고 김문수 장관은 막판 고심 중이다. 혹시 제가 빠진 분이 있나요? 저도 그 정도로 들은 것 예.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경선 이제 나설 것이라는 이제 또 내부적인 목소리도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이게 선거관리위원회를 먼저 꾸리는 것이 이게 맞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후보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잠룡 후보들이라고 계속 얘기가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나오셔서 빠르게 정말 구성이 돼야지 캠프가 구성이 돼야지 또 경선도 치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서는 대선 플랜, 조기 대선 플랜을 아마 1년 반인가요? 상당히 빠른 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희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다 지금 시점에 이 조기 대선 플랜이 왜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알고 보니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저희가 드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이제 저희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제 대통령이 파면이 됐습니다. 파면이 되면 그 시점부터 이제 대통령이 거리 상태고 국민의힘도 당연히 이제 후보를 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유는 이번에는 이제 예전에 대통령들이 탄핵을 됐을 때 그때 정국과는 좀 다른 부분이 국민들이 저희가 밖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광장으로 모인 그런 이유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절박하고 절실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모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네네. 면에서 보수 정당에서 저희가 그러면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는다. 그런 부분은 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또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헌재에서 이번에서 지적한 것은 이런 거대 야당에서 계속해서 대통령의 그러니까 정부의 발목을 잡는 그런 거대 야당의 횡포 또한 이제 꼬집은 바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줄탄핵에 줄기각이 되고 있는데도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서 예. 한 번은 짚고 가야 되지 않는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을 이번 주 목요일 10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전해왔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기일은 10일 오후 2시에 선고하는 것으로 기일이 잡혔습니다.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헌재 선고 이후에 당 지도부와 만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도 관심이 모이는데 오늘 국민의힘 신동욱 대변인의 관련 언급 또 민주당 발언까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과의 관계는 지금 이 상태에서 저희가 그렇게 무슨 명시적으로 뭘 하는 것보다는 그 물 흐르는 대로 가는 방향들이 아마 생길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보고 저희도 결단할 부분이 있으면 또 그때 가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란 정당에게 남은 미래는 국민의 냉엄한 심판입니다. 먼저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십시오. 내란 세력은 물론 극단주의 폭력 세력과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국민의 힘을 해산시킬 것입니다. 자, 양당 입장에 대한 의견 장현주 부위원장님 좀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뭐 대통령과의 관계는 물 흐르는 대로 좀 더 봐야겠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결단할 때가 있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 글쎄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빠르게 제명하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물 흐르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물들이 모여서 탄핵의 강이 되고 그리고 바다가 되어서 국민의힘 앞을 가로막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대선 준비를 잘해서 승리하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본인 때문에 이루어지는 조기 대선임에도 대선에서 승리하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내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무런 가능성,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앞으로 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대선의 과정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어떤 후보들에게 본인의 생각을 투영한다든지 아니면 입김을 넣는다든지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거대한 탄핵의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선관위원장을 뽑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바로 제명하는 것. 그게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함 대변인님, 지금 윤 전 대통령과 뭐 결별을 해서 선거가 치를지 관심도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탄핵 찬반으로 당내에 좀 갈리면서 이후에 지금 윤 전 대통령 입장문 놓고도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지자만 위한 발언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자중하자, 뭐 이런 발언이 나오는데 지금 당내에서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당내에서는 지금 사실 저희가 반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입장을 표명한 것처럼 여당, 그러니까 대통령을 저희가 배출한 여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께 너무나 송구하고 죄송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같이 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이런 마음으로 저희 광장에 같이 모였던 그런 국민들께도 또 죄송하고 또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수석 대변인이 아까 전에 물 흐르는 듯이 이제 놔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네. 것은 저희가 건강한 정당이기 때문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이제 많은 후보가 저희 10명이 넘는 후보가 다들 이제 뭐 잠룡들이라고 표현이 되지만 누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건강하게 경선을 저희가 치르는 그런 선거 시스템에 이제 저희가 돌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당연히 후보들이 목소리를 다 하나같이 본인이 말씀하고 싶은 것들을 다 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뭐 국민 투표라든지 아니면 저희 당원 투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후보를 선출하는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이게 자연스럽게 관계 설정이라는 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김병주 의원이 국민의 이름을 빌려서 국민의힘의 정당을 해산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탄핵 국면에서 바라봤던 것이 대통령제도 너무나 이제 거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국회 같은 경우에도 이게 권력이 너무나 비대하다. 입법권만 가진 이 국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회 해산 이제 그걸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 도가 지나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저희가 경선에서 어떤 부분으로 후보들이 다 각양각색일 거거든요. 정말 이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 저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 저희는 스펙트럼이 정말로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보다 저희가 건강하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그런 부분으로 한번 봐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장 부위원장님, 지금 이른바 이재명 대표 1급 체제에서 비명계 후보들이 향후 경선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추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추대 형식은 아닐 것이고요. 경선과 관련된 일정들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씩 당 내부에서도 일정을 지금 짜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김두관 전 의원도 출마 선언을 했고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도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김동연 지금 지사 같은 경우에도 출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만큼 사실상 뜨거운 경선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10명이 넘는 후보들이 있고 백과장명식으로 정말 많은 의견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 주셨지만 그게 어쩌면 이제 흥행을 기대하는 목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기 대선 국면에서는 흥행이나 컨벤션 효과 이런 건 전 아주 지엽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본질로 돌아가서 애초에 왜 조기 대선을 시작하게 됐는지를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애초에 처음에 명분으로 돌아가 봤을 때는 결국 국민의
국민의힘으로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대선 과정에서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는 메시지에 발목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빠르게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유력한 후보로서 좀 주도하는 과정에서 경선이 치러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네거티브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경선이 이루어질 수 있고 안정적으로 수권이 가능한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경선이 치열해지면 좋은 점은 흥행할 수가 있지만 경선이 끝나고 나면 후보들 간에 큰 갈등과 상처들이 남습니다. 예. 그에 비해 민주당으로서는 경선이 생각보다 흥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단단하게 결속하고 통합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경선 이후의 후폭풍보다는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